일찍이 선인들은 말씀하셨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 생각이 있고 때로는 생각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체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궁금함이 있는 순간 심리학은 등장했다. 각양각색 사람들이 들려주는 마음의 소리, 그 소리들을 모아보니 공통된 심리 법칙이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내 마음을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곧 3월,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심리 법칙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 법칙인 머피의 법칙은 일이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할 때 흔히 쓰는 말인데 미국 실존 인물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머피는 항공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비행기 충격 완화 장치를 만드는 실험이 자꾸 실패하자 그 원인을 찾던 중 이런 말을 남겼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 한 취업 사이트가 조사한 직장 내 머피의 법칙. 1위, 약속이 있는 날에 꼭 야근. 2위, 지각하는 날 더 안 오는 버스와 엘리베이터. 3위, 급해서 전화하면 담당자는 꼭 부재 중이거나 통화 중. 어떤가? 내 얘기다 싶은가? 예를 들면 머피의 법칙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세차할 때마다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사실 세차하는데 맑은 날이 더 많았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맑은 날이 비 오는 날보다 그러니까 맑고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이 비 오는 날보다 더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차하고 나서 맑고 깨끗한 차를 뭐 기분 좋게 타고 다니니 더 많았을 텐데 세차하고 나니까 비가 왔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더 연결시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다. 하지만 몇몇 경우는 실제로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빵은 항상 잼을 바른 면이 바닥으로 떨어진다가 대표적. 영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매슈스는 이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빵을 무려 9,821번 식탁 위에서 떨어뜨려 봤는데 그 결과 6,101번이나 잼 바른 쪽이 바닥에 닿도록 떨어졌다. 확률로 따지면 62.1%. 빵의 회전력, 잼의 무게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사실. 강훈 씨 평소에 네. 잘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못 먹는다거나 잘 안 먹는 음식 이런 거 있나요? 과일이나 과일 토마토, 바나나 먹으면 배가 많이 아파서 잘 안 먹습니다. 어릴 때 운동 시작하고 바나나 같은 거 좋다 해서 많이 먹으라 했는데 막 배가 많이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 좀 많습니다. 왜 바나나 못 먹으면? 예, 먹기만 하면 한 5분, 10분 내로 화장실 가야 하고. 예. 아 그럼 다른 거 안 먹어도 딱 바나나 먹으면 그래요? 예, 항상 갈아 먹든 샐러드로 먹든 얼려 먹든 뭐 어떻게 예, 먹든. 어떻게 먹든.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르시아 이름에서 따온 가르시아 효과는 특정 음식을 먹고 아팠거나 불쾌했던 후에는 그 음식을 기피하게 되는 심리를 말한다. 음식과 관련된 경험은 평생을 가기도 하는데 여기서 맹점은 실제 그 음식이 원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 비슷한 심리 법칙으로 조건 형성 학습이 있는데 내 몸을 떠올리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잔소리 많은 상사를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을 숨기는 것 모두 조건 형성 학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뒤집고 나서 내가 시작하면 그걸 읽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자, 뒤집어서 보세요. 시작. 초록, 빨강, 파랑, 노랑, 파랑, 노랑. 6글자 읽는데 4초 21. 이 상태에서 한 장 넘겨봐요. 자, 이제 색깔이 다르거든요. 자, 이제 색깔이 다르거든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글자와 색깔이 서로 다르다? 자, 다시 읽을게요. 시작. 빨강, 초록, 파랑, 파랑, 빨강, 노랑. 오, 뭔가 머리에 혼란이 왔어요. 혼란이 왔어요. 예.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주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의식적 주의,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 주의다. 스트루프 효과는 이 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차이를 말하는데, 보통 여자 화장실 표지판은 빨간색,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인데 그것을 바꾸면 분명 잘못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재미있는 실험이 또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포러는 1948년 대학생들의 성격을 검사했다. 그 후 결과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줬고 본인의 성격과 얼마나 같은지 평가하게 했더니 80% 이상의 학생들이 내 성격과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반전. 사실은 모두 똑같은 결과지를 받았다는 사실. 드라마를 보면 저 얘기가 내 얘기인 것 같고 이런 거. 노래 가사 들어보면 저 가사 내용이 마치 나를 표현해 준 것 같고, 요게 반함 효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보편적인 얘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고 보편적인 특징들이 쭉 나열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게 내 거다. 내 심정과 내 얘기를 반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반함 효과거든요. TMI. 반엄 효과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서커스의 천재, 홍보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 그렇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실제 주인공이다. 그는 서커스단에서 상대방의 성격을 맞추는 쇼를 했는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질문을 해서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었고, 대중은 속기 위해 태어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서 잠깐. 효과에 그렇게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는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발견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제 고정시켜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 명사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문적인 용어로는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르시아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미각 혐오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너무 어렵고 딱딱하니까 학술적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근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는 게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걸 발견한 사람들 이름 붙이거나 이런 겁니다. 다시 머피의 법칙으로 돌아가 보자. 머피의 법칙, 우리말로 풀면 설상가상.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다. 메모지와 펜이 모두 있으면 적을 것이 없다.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을 때 통화 중인 경우는 거의 없고, 죄송합니다. 저 잘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라디오를 틀면 가장 좋아하는 곡의 마지막 부분이 흘러나온다. 머피의 법칙 반대편에는 셀리의 법칙이 있다. 1989년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여주인공 셀리에서 따온 것으로
무슨 일이든 잘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건 역시 좋은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니 생기는 심리적 오류.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주는 충격이 크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세상 사는 50대 50. 의식적으로 행복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웃는 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